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듯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매우 직설적인 표현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논란을 정리하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는 뜻을 전한 건데 대통령실은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전현 정권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두고 대통령실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에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여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공개 압박에 나선 겁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초기부터 우려를 표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드린다. 대통령실은 국방부 차원에서 결정한 일인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별도로 대응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잊혀지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논란에 연일 가세하며 윤 대통령까지 끌어들이자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육사의 흉상 이전을 둘러싼 역사 논쟁에 입을 열 자격이 없다며 북한은 우리 주적이 맞냐에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였다는 게 역사적 비극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공세로 전현직 대통령의 이념 충돌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친북단체 행사 참석도 이념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해명을 하긴 했지만 정작 해명과 거리가 먼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모양새입니다. 통일부는 사전 신고 없이 북측 인사를 접촉한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전혜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총련은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데 우리 국민은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윤 의원은 접촉 후 7일 이내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후 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의 옆에는 임경하 총련 국장이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의도적으로 총련 접촉 사실을 숨기고 일본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일 함께 열렸던 민단 주최 행사는 초청받지 못해서 못 갔다는 윤 의원의 해명도 석연치 않습니다. 민단이 주최한 지난 3.1절 행사 당시 초청이 없었는데도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단 측은 이념이 다른 북한 측 행사에 갔다는 건 충격이라면서 초청장 없이 누구든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청년이 조선노동당의 일본 지부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를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었으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우선 지키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를 조총련 도쿄도 본부가 주최했다고 소개하면서 시민사회 단체인 실행위원회 주최였다는 윤 의원의 해명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아는 기자, 민주당 출입하는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윤미향 의원 측은 사건 직후에 저희 취재진에게 이 해명을 했는데 어떤 단체인지 몰랐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 윤미향 의원 측은 저희 취재진에 한국 단체가 주최한 행사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SNS에 다른 해명을 내놨는데요. 일본에서 일본 시민들과 동포들이 추진하는 추도 행사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 단체가 아니라는 건 인지한 채로 제안에 응한 셈입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한국계 동포단체인 민단 주최 행사에는 초대를 받지 못해서 안 갔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올해 민단에서 주최한 3.1절 행사엔 초대가 없었는데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어제 해명을 보면 당시 많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행사를 주최했고 그중 하나가 총련이었을 뿐이지 총련 주최 행사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던데 이 내용은 맞는 겁니까? 이 해명도 미심쩍습니다. 윤 의원은 SNS 해명에서 이번 행사는 간토 대진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라는 곳이 주최를 했고 이 위원회는 많은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총련은 그중 하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월 1일 도쿄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추도식을 연 단체는 두 곳이었는데요. 먼저 윤 의원이 말한 위원회는 오전 11시에 추도식을 열었고 이 행사는 12시 40분에 끝이 납니다. 이후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간또 대진제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이라는 또 다른 행사가 열리는데요. 네, 두 행사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데 참고로 간또는 북한식 표현이고요. 이 행사가 바로 총련이 주최한 행사입니다. 윤 의원은 두 행사에 모두 참석했는데요. 행사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도 두 행사에 각각 따로 있었던 만큼 총련 주최 행사라는 걸 정말 몰랐을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 기자, 이 두 번째 행사 있잖아요. 작년에도 열렸고 거기에도 야권 인사가 참석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의 행사가 열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장은 채널A 취재진에 통일부의 총련 인사들 접촉 승인 신청을 하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통일부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작년 행사인 이종걸 상임의장 외에도 정대협 간부 출신 인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즉 정대현 이사장이 윤 의원과 함께 참석했는데요. 정대협과 정의연 둘 다 윤 의원이 대표와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선 윤 의원 제명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일원으로 인정하는 게 맞냐면서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미향 의원, 국회는 윤 의원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반면 윤 의원은 이번 사태가 보수 언론의 색깔론 갈라치기라는 입장인데요. 흉상 이전 문제로 이념 논쟁을 일으킨 홍범도 장군 관련 글을 SNS에 올리는 등 반일 프레임으로 국면 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전국 학교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현직 교사들의 유례없는 집단 행동 가능성에 교육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제 추모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 50만 교사들이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 우회 파업 동참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입니다. 내일 모든 학년이 4교시로 단축 수업을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대체 강사를 투입하고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서도 교사가 부족하면 단축 수업이나 조기 하교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선생님들이 오지 않고 방송으로만 아이들한테 학습을 하거나 독서 시간을 갖는 등으로 시간이 채워져서 간편식으로 대체가 되는 걸로 안내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등 저학년의 경우 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문의하는 학부모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정상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지난주 체험학습 신청서를 요청하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재량 유업을 하기로 한 초등학교는
전국 초등학교의 0.5%인 30곳에 불과하지만 내일 아침 병가, 연가 등 교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현장은 비상입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대부분 수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수업이 끝나면 아마 돌봄을 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어제 집회 참여 인원을 볼 때 전체 교원 50만 명 중 20만 명 이상이 대규모 연가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 자유롭게 연가나 병가나 조퇴 같은 거 내실 거예요. 버스 대절하고 다 가시더라고요. 교육부가 자율적인 재량 유업을 막은 데다 연가를 내는 교사들에게도 중징계 방침을 밝히면서 오히려 집단 반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교육 당국도 비상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며 교사들에게 연가 등 우회 파업 동참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협의회가 열린 총리 공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어떤 대책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교육 현장에선 대혼란이 예상되면서 교육당국을 비롯해 대통령실도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3시간 전부터 이곳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연가 등 집단 행동에 대한 대책을 조금 전까지 논의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앞서 교육부가 병가와 연가 등을 사용해 사실상 우회 파업에 동참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중징계 카드를 꺼내들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예정에도 없던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상 내일 교사들이 연가, 병가 등 휴가를 대규모로 낼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교육부 차관은 현직 교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내일 집회 등 추모 행동 참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고 징계 방침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비상근무에 들어가 단계별로 대응책을 수립하고 돌봄 제공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다만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초등교사가 연가를 낼지 파악이 안 되면서 교육당국은 각 학교에 연락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당시 가동했던 장학사, 장학관 긴급 투입 등 대응 매뉴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 공관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관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한 인터뷰 기사의 보도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거짓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만배 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이 쓴 책값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최재원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돈이 단순한 책값이라고 주장합니다. 책값입니다. 그 책이 왜 1억 6,500이나 가냐, 1억 5천이나 가냐, 그거는 그 책은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가치를 김만배가 흔쾌하게 받아.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신 씨가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씨가 썼다는 책에는 언론과 재벌가, 정치권의 혼맥이 대한민국을 좌우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공개된 정보가 담긴 책이 한 권에 5천만 원이라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며 돈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를, 김 씨에게는 돈을 주며 청탁을 한 혐의로 배임증죄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서류와 휴대전화 등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일부 박자은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러니까 책 한 권에 5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이 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싼 겁니까? 네,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비싼가 의문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책은 제목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로 3권이 한 세트이고요. 분량은 무려 1000페이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신 씨는 이 책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계 족보를 다 이은 지도라며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혼맥 지도라고 하는 지도책 A4 넉장 8장 단위로 수백 페이지가 1000페이지 가까이 800~900페이지 되는 책을 이렇게 손으로 제본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시중 서점에도 있는 겁니까? 시중 서점에선 찾아볼 수 없고요. 한 권을 더 지인에게 팔았다고 하는데 이 지인에게는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신 씨 주장으로는 본인이 요구한 1억 5천만 원을 김만배 씨가 흔쾌히 줬다는 건데요. 신 씨는 이 가격도 저렴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사실 1억 5천도 싸다. 언론사가 가져가면 2차, 3차 가공해가지고 써먹을 뿐이면 또 이 자료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이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다. 심지어 실제로 건네받은 돈은 1억 6,500만 원인데요. 부가세가 10% 붙여 받은 겁니다. 원래 도서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데 임의로 책값도 부가세도 매겨 받았기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 기자, 그러면 검찰이 왜 이 신학림 씨의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여기서 조우형한테 왜 커피를 타줬느냐라는 부분은 2021년 가을 녹음된 일명 김만배 녹취에 등장합니다. 당시 뉴스타파 소속이던 신 씨가 2021년 9월 15일 김 씨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김 씨는 여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검 중수 이과장일 때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 신 씨에겐 책값이 지급됐습니다. 김 씨는 이후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이자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에게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할 테니 너는 모른 척 해라 라고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후 조 씨가 윤 대통령을 만난 적 없다고 진술하면서 허위 인터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녹취가 대선 불과 사흘 전에 뉴스타파 MBC를 시작으로 다수 매체에 보도됐던 것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한 빅데이터 리서치에 의하면 대선 직전이던 3월 2주차에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가 김만배 녹취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검사는 채널A에 대선 직전에 허위 인터뷰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돈이 오고 갔다면 민주주의를 탈락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며 아주 중한 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혐의는 김만배 씨의 경우 배임 증죄, 신학림 씨는 배임 수재죄입니다. 신 씨 검찰 소환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추후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단식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투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염수 방류에 나선 일본이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며 88개국 정부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 자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두환 기자입니다. 단식 나흘째를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친서를 88개국 정부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서 발송과 함께 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 여론 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인과 함께 싸워서 연일 이어지는 오염수 관련 규탄 집회와 행사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투쟁 동력 유지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염수 반대 여론이 지난 2008년 광우병 집회 때처럼 국민적 저항이라고 볼 만큼 뜨겁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어제 당력을 쏟아부은 규탄대회 참석자는 5,000명 남짓 규모였던 반면 같은 날 여의도에서 열린 교사들의 추모 집회에는 1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채널A 통화에서 오염수는 장기적 이슈라며 여론은 오히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더 뜨거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서한 발송을 두고 외교 망신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해외 전문가들과 오염수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갖습니다. 대여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얼마 전 서울 용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집단 마약 투약이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모임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투약 모임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와 사건을 보도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지금 보면 현직 경찰관의 이 추락사와 마약 투약 상당히 미스테리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사건은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건입니다. 이 강원경찰서 소속 경장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숨졌는데요. 이 현장에는 숨진 경장을 포함해 16명이 함께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행들은 이 숨진 경찰관이 스스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은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 모두를 출국 금지시킨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아파트 한 곳에 16명이 모여 있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무슨 이유로 모여 있었던 겁니까? 예, 먼저 이들의 직업이나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일행의 휴대전화 연락 기록 등을 통해 15명의 신원을 특정했는데요. 이들은 대학생부터 헬스 트레이너, 헤어 디자이너와 대기업 직원, 의사까지 제각각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운동 모임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좋은 게 있다고 불러서 갔더니 방 안에 마약이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모임이 정기적 마약을 하는 이른바 투약 모임이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에도 이태원 클럽에서 모여서 놀다가 함께 해당 아파트로 이동해 모임을 가지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기자, 그런데 이 경찰이 수사 중인 투약 모임이 더 있습니까? 예,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좀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난 7월에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가정집에서 여러 차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일당이 검거됐는데요. 이들 역시 온라인 의류 판매업자부터 은행원, 회사원, 재외동포, 외국인까지 이 구성원이 다양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에 이 모임원 중 한 명의 집으로 가서 이 대마와 케타민 등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너무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데요. 이 구성원 중에 외국인은 검거 뒤 바로 출국해서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니까 이 투약 모임들이 수사를 통해서 점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좀 이 마약 투약하는 행태가 정과는 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문가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케타민, 합성 대마와 같은 신종 마약류들이 국내로 많이 반입되고 유입되면서 이런 마약류들이 통상 이제 클럽 마약이라고 많이 하는 마약류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클럽 안에서 그렇게 투약하기 어려우니까 음악을 틀고 술을 마시면서 그 가정집 안에서 이렇게 네, 버닝썬 사태 이후 클럽의 룸과 같은 밀폐된 공간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집단 투약 의외에 마약이 주거지로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도 이런 상황에 예의주시하며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독일에선 내일 의회만 통과하면 대마가 합법화됩니다. 최근 대마는 적지 않은 나라에서 빗장을 열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속내는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계를 보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성인 남녀가 혼미한 상태에서 대마를 나눠 피웁니다. 매대에는 각종 대마 상품들이 진열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대마 박람회입니다. 지난해 한 번 이상 대마를 흡입한 독일 성인은 450만 명에 달하고
특히 18세부터 24세 가운데 4분의 1은 대마 흡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마 소지와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15g 이하를 소지하는 건 처벌하지 않다 보니 대중화된 겁니다. Das ist das Ziel. Ja, das also eine Legalisierung mit Fachgeschäften, freiem Eigenanbau, freier Nutzhanfproduktion. Also Landwirte müssen arbeiten können. 독일에서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까지 합법화하는 법 개정안은 내일 의회 승인만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 25g까지 소지할 수 있고 대마 사교클럽 회원에게 한 달 50g까지 제공하는 등 구입 경로를 양성화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Staaten, der hätte einfach dazu geführt, dass der Konsum ausgedehnt worden wäre. Und das wollen wir ja genau nicht. Wir wollen den Konsum begrenzen und sicherer machen. 독일처럼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는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캐나다와 태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일부 지역에서 허용합니다. 대마 박람회 설립자에게 독일 정부의 합법화 계기를 물어봤습니다. It's getting important for them. And of course, there's also the other side that they, with cannabis legalization, they can have a lot of taxes. 독일은 대마 합법화로 7조 원 넘는 세수와 2만 7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And also for politicians to maybe attract more voters for them, for young people especially. 지난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는 1조 4천억 원, 워싱턴주는 1조 2천억 원, 뉴욕은 4,600억 원의 세수를 거뒀습니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대마가 마약으로 분류되는 건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 THC라는 환각 성분 때문입니다. 헤로인 같은 1급 마약이나 담배보다 의존도나 독성은 낮지만 구토와 심박수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건강을 위협합니다. 합법화 1년이 지난 태국에선 대마가 든 차를 마신 관광객이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대마 쿠키를 먹은 어린이들이 집단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신체적인 손상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렇게 어떤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진입 약물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자극을 찾아가지고 다음 약물로 넘어가겠죠. 음성 거래를 없애겠다고 단행한 대마 합법화가 확산만 부추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이다혜입니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에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영향 때문인지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체에선 20만 원대 한우와 과일 세트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추석 선물을 미리 예약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소비자들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간 청탁금지법 상한액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10만 원대 후반이었던 선물 세트가 아무래도 20만 원 이상 구매를 해야지만 이제 좀 선물을 했다라고 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더 표현하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표시를 어떤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 모순이 있어서 이 백화점은 달라진 선물 상한액에 맞춰 예약 판매 전시대의 20만 원대 품목수를 지난해보다 20% 늘렸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찾으시는 구매 금액대의 폭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도 사과 배 세트보다는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이런 특수 과일들이 있는 것을 찾고 계시는 편입니다. 서울 한 백화점에서는 예약 판매를 진행한 지난달 18일부터 어제까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육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다른 백화점에서도 20만 원대 선물 세트 예약 판매가 38% 늘었고 특히 한우 세트는 78% 증가했습니다. 8일부터 주요 백화점들이 추석 선물 세트를 본격 판매하는데 높아진 선물 상한액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유채한입니다. 지금 독일 베를린에선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전 업체들이 각종 친환경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AI가 전기를 아껴 쓰고 오래 쓰고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생활까지 제시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인 독일 이파전 시장에 설치된 삼성전자 세탁 건조기. 작동이 끝나자 사용한 전력량과 함께 에너지를 35% 절약했다는 표시가 뜹니다. 냉장고와 TV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체 전기 사용량을 미리 정해놓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절전 모드로 전환해주는 신기술도 공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글로벌 가전업체들은 환경을 생각한 지속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LG전자는 자체 생산한 전기로 가전제품을 구동하는 소형 주택을 선보였습니다. 주택 지붕에 있는 4kW급 태양광 패널이 성인 2명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남은 전력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한 뒤 나중에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 친환경, 고효율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 가전업계는 제품을 오래 쓰고 다시 쓰는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독일 밀레는 가전제품을 최장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내구성을 끌어올렸고 제품이 단종되더라도 15년 동안 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자사 중고 제품을 회수해 부품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이얼은 에너지 효율이 최고 수준인 A 트리플 플러스 등급 건조기를, 튀르키의 베스텔은 전력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세탁기를 내놨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선 열대화 시대, 전 세계 가전업체들이 지구와 공존하는 기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LH에서 철근 없는 순살 아파트가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된 게 전관 특혜입니다. 손쉽게 일감을 받은 정관들이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LH가 정관들에게 법률 소송까지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LH가 최근 5년간 법률 소송에서도 전관들에게 일감을 대거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가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20곳 중 상당수의 설계와 감리를 전관에 맡겨 논란이 됐는데 소송에서도 제 식구 밀어주기를 한 겁니다. 가장 많은 일감을 수주한 A 변호사는 LH에서 7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는 5년간 LH 소송 375건을 맡아 17억 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6년을 재직한 B 변호사는 두 번째로 많은 15억 원어치의 일감을 수주했습니다. 이 둘을 포함한 전관 변호사 4명이 맡은 소송 건수는 전체의 24%가 넘습니다. 법률 자문에서도 전관 챙기기가 만연했습니다.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을 LH 전관 변호사 4명이 나눠 맡았습니다. 과거에 복무 경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채워진다 그러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노정되는 그런. 이에 대해 LH는 전문성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며 특정 법률인의 소송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처음 본다더니 무엇을 처음 본다는 겁니까? 바로 출퇴근 단식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인데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 처음 봤고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도 당시 황교안 전 대표의 단식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흘째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전부터 밤 10시까지는 천막에서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요. 이후에는 경호상 문제 때문에 자리를 옮겨 국회 실내 모처에서 잠을 청한다 합니다. 아침이 밝으면 다시 천막으로 나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해가 뜹니다. 자, 여러분 방송도 이제 그만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비슷한 출퇴근 단식처럼 보이는데 정청래 최고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뭐 비판했습니까? 이번에는 비판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함께 1일 동반 단식에 나섰습니다. 빨리 끝내는 걸로 하죠. 대표는 힘드신데. 알았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여기 방송 나가고 있으니까 30초 응원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비판하지 않았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또 땡땡땡. 김홍걸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얼굴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또 면죄부입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문제가 있었던 김홍걸, 김상희, 전용기 의원에 대해 당내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희, 전용기 의원은 거래 금액이 소액이었다지만 김홍걸 의원은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100번 이상 약 2억 6천만 원을 투자한 걸로 알려졌죠. 지난달 30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킨 데 이어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권영세 의원을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는데요. 3년간 400회 넘게 가상자산 거래를 한 건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유지와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장관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윤리 제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른 당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도대체 이게 공당의 자격이 있냐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제19 감싸기 간행이 도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앞으로 그 어떤 윤리적 잘못을 해도 징계도 체포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5월 국회는 김남국 방지법까지 만들며 대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김진호, 서향순, 한국 양궁의 전설들이 안산, 김재덕, 이 현역 대표들과 함께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경기를 한 건데 경기 장소는 서울 시내 한복판인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오 진짜야 이러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 한국 양궁의 원조 신공 김진호가 활시위를 당깁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과 주먹을 맞댑니다. 한국 양궁 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 서향순의 모습도 반갑습니다. 까마득한 후배 김재덕과 한 팀을 이뤘습니다. 이번 레전드 매치는 정몽구배 양궁대회 이벤트 경기였습니다. 본 경기는 국제대회보다 어렵다는 국내 대회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설 대표 선수들이 대거 탈락한 끝에 남자부 이우석이 현역 대표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결승전에서 마지막 한 발로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여자부 우승자는 전 국가대표 정다솜이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열린 곳은 용산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미국 보스턴 항구에서 하이다이빙의 묘기가 펼쳐지고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배경으로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열립니다. 경기장을 벗어나 시내 한가운데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년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장도 비슷한 환경에서 열립니다. 프랑스 전쟁기념관인 앵발레드 광장에서 치러지는 점과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년이 된 걸 고려해서 이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양궁 대표팀에게 훈련장과 경기장을 벗어나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환경에서 경기를 치러도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대표팀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아직 여름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낮엔 여전히 무더운데요. 이번 주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쪽은 체감 기온이 33도를 넘길 걸로 보입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9도, 광주는 32도, 대구와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출퇴근길은 서늘합니다. 겉옷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 한때에는 최고 40mm의 비나 소나기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영남은 글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은 대부분 한 주 내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우리 정부는 적절치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의원 측은 한국 단체 주최인 줄 알았다. 우리 측 후원 행사는 초청을 못 받아 불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도 아닌 국회의원이 외국 행사에 참석하면서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갔다는 해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색깔론 갈라치기라고 했지만 통일부까지 나서서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단순한 색깔론이 아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